그 사실 뭐 영어 풀 때 문해력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그 문해력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문제 유형이 문장 배열이 아닌가. 사실 빈칸 추론은 지문에서 도입부나 아니면 뭐 빈칸 뒤에 나와 있는 힌트를 보고 답을 찾을 수 있어. 그거는. 근데 얘는 그냥 정통적으로 독해를 해서 문장 전체 흐름 파악하지 못하면 틀려요. 특히 3점짜리로 배점이 나 있는 지문의 내용은 워낙 어려워서 하우에버나 뭐 이런 뭐 역접의 접속사라든지 지시사를 이용해서 푸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밖에 없냐면 그냥 글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랑 영어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는지 그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바로 캐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설명할게요, 일단. 자, 14번 분석하겠습니다. 틀린 게 되게 다 다양하더라고. 너무 다 다양해가지고, 그나마 그 중에서 오답률이 더 높은 걸로 했어요. 네, 막 틀린 친구들도 있고, 또 맞은 친구들도 있고, 막 그 옆에 걸 틀린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긴 하네요. 그쵸? 봅시다. Traditionally, Kuhn claims. 쿤이 주장하기를 전통적으로 과학 사학자들의 주된 목표는 과학 역사학자들, 과학 분야의 역사학자들의 주된 목표는 바로 was to clarify, deepen an understanding. 이해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이해를 좀 더 심화시키고 깊게 만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해냐? contemporary 당대의, 현대의, 그 당시에 이런 뜻입니다. 현대란 뜻도 있고요. 동시대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당대의 그 시기마다의 과학적 방식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과학 역사학자들이 하는 주된 목표랍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by ing 함으로써 그것들의 진화 과정. 그러니까 얘는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전 과정. 그러니까 진화긴 진화죠. 진화. 그것들의 진화를 보여줌으로써 그것들이 뭡니까? 당대의 과학적 방법과 개념의 이해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당대의 과학적 방법과 개념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진화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화는 얘들아 발전 과정이죠. 어떤 생물의 진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better, 나아지는 게 진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gradually예요. gradually. 점진적으로 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가는 건데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는 이렇게 그죠? 화살표가 상승하는 표현 그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progressive accumulation으로. 지금 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전통적으로라고 했으니까 과학적 방법과 개념을 그냥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얘를 어떤 단어에 맞춰서 진화, 발전 과정에 맞춰서 보여줌으로써 그 이해를 분명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렇죠? 자, A번 문장 첫 줄씩 읽으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discoveries. 어떤 발견은 seem to entail 수반하다. numerous phase 단계 and discoverer 발견자가 되겠네요. 어떤 발견들은요 수많은 단계와 발견자들을 수반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어떤 발견들을 했잖아. 그 발견 내에는 발견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발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단계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발견자든 그리고 발견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단계들 다 그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확인되어질 수 없대요. 얘들아, 지금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 방법을 직접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여주면서 그러한 이해를 조금 더 심화시키고 클리어리파이하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몫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발견은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발견에 대한 언급이 일단 나오지 않았고, 그치? 보통은 발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발견은, 그리고 다른 발견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쵸?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국어에서도 어떤 발견들이 있는데 발견에 대한 단어를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 some discoveries 그리고 other discoveries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A가 애매해? 그럼 B 읽으면 돼요. 애매할 때 B. 그런데 그거 this. 근데 일단은 this가 있어요. 지시사가 있죠. 이것은 앞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언급한 뒤 this 이것은 relating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relating 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relate는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언급하다. 한마디로 this 이것은요. 앞에서 말한 건요. The progressive accumulation of a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전과 발견의 점진적인 시간의 흐름상 하나씩 쌓아가는 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 이것을 에볼루션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발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즉슨 위에서 얘기한 그것은 다시 말하면 발견과 당연히 과학적 연구 방법의 발견과 이거 봐봐 얘들아. B번에는 담백하게 discoveriers로 일단 처음에 언급이 됐죠. 그리고 나서 some discoveries 이게 맞단 얘기예요. B, A든 어쨌든 뭐 B, C, A든 간에 어쨌든 B가 discovery란 단어가 언급이 되고 some 그리고 뭐 other 이런 게 붙이는 게 나은 거지. 그치? 바로 some discoveries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discovery가 일단 여기에 이렇게 담백하게 있으니까. 네, 맞아요. 획기적인 발전이나 발견의 점진적인 축적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에볼루션의 요 단어가 이렇게 좀 패러프레이징이 되지 않았나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Only that which survived in some form in the present. 현재의 어떤 기준이든 현재의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어요. 생존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생존하고 살아남아 있는 것만이 was considered relevant, 유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대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자, 위에서 얘기했던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그죠? 계속 여러 가지 발견들을 해왔고 그게 축적이 됐죠. 즉 다시 말하면 현재의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전통적 과학적 방법으로 살아남은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다 뭐가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그지? 밝혀진 여러 발견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생존한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 과학적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그런데 1950년대 중반에 그렇구나.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이 일단 맞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고수를 해온 거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유의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의 느낌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말하니까요. 전통적 과학적 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발견을 해왔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1950년에 이렇게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역사적 관점으로 보니까 시간의 흐름상 이제 역사적 관점으로 보니까 number of faults 엄청나게 많은 오류들이 분명해졌대요. 보니까 오류가 또 생겼네. 처음에 맞다고 계속 전통적 과학적 방법을 고수해서 해왔는데
그런데 50년대 중반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요. 과학적 발견에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한 분석을 해봤더니 역사학자들이 과학 역사가들입니다. 과학 역사가들이 to ask whether the date of discoveries and the discoverer 발견을 한 발견자 그리고 발견을 한 시기 이것들이 정확하게 확실한 건지 확인될 수 있는 건지 그 여부를 질문하기 시작했대요.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을 해봤을 때 시간의 흐름상으로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발견 속에 있는 발견자들, 이 발견을 한 사람들, 그리고 발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발견 날짜, 데이트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를 질문했다는 얘기는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죠? 인지 아닌지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to ask 하는 거죠. 10번 nor 또한 thus the traditional view 전통적인 관점은 recognize 인지하지 못합니다. 얘들아 C번은 절대 아니야.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일단 내가 B번이 맞아서 B번으로 연결하긴 했지만 이 문장 제시 문장에 부정문이 없어. 봐봐. 낫 있나? 낫 있어? 제시 문장이 없지? 근데 B번에도 있어 없어? 없지? 그치? C는 얘들아 너무 고마운 문장이야. 노어 바로 앞에 부정문이 있어야 되고 부정문을 동조하는 표현이 노어야. 그래서 B도 안 돼. B도 없으니까 부정이. B 다음에 C가 안 된다고. 그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A. B. 어디가? A. Some discoveries. 아까 discovery 나왔잖아. 언급했잖아. 그치? 그리고 디스커버리 안에 뭐 발견자들과 발견의 날짜들과 그래서 그 얘기 다시 하려고 some discoveries 얘기하네. 어떤 발견들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확실하지 않았던 거 뭐였죠? 발견자들이랑 그리고 여러 단계들. 이 단계 안에 뭐가 있는 거야? date도 있는 거야. 발견 속에 발견자들 수많은 발견들을 보면 당연히 발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발견 단계들. 발견하는데 여러 페이즈, 단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확정적인 확인이 불가하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확정적인 확인이 불가하다. 논오브 위치니까 부정이잖아. 그 어떤 것도 확인되어질 수 없습니다. as definitive, 확정적으로. definitive는 확정적인이란 뜻이야. 그럼 옆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발견 속에 있는 발견자와 발견 단계들 모두 다 확정적인 확인이 불가합니다. 오류 첫 번째가 되겠네.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맥락이 전환됐어. 어디에서? however 그러나 1950년 중반에 수많은 오류가 분명해졌다고요. 오류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발견 속에 있는 발견자 발견 단계가 확정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다. 이게 오류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게다가 맥락 유지. evaluation 평가. The evaluation of past discoveries and discoverer. past 과거네. 근데 present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의 기준에 따라 과거의 발견과 발견자들을 평가하는 것은 어쨌든 시점이 맞지 않죠.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현재의 역사학자나 현재의 과학자들이 과거의 발견과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문제와 오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기준으로 과거의 발견과 발견자들을 평가하는 건 사실 많은 걸 놓치고 있다. 우리가 뭘 보지 못하게 하느냐? 낫이 있네. 그래서 지금 다음 C의 노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낫을 발견했으니까.
뭘 보지 못하게 하냐? How significant they may have been in their own day. In their own day. In their own day. 그들의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당대, 그 당시. 언제? 과거 발견과 발견자들이 발견을 했을 그 당시. 과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 과거에 그것들이, 과거 발견과 발견자들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그것에 대한 중요성의 판단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성의 정도 파악이 힘들다. 오류 두 번째네요. 그치? 오류 두 번째. 정리할게요. 현재 기준으로 뭘 판단하면 과거 발견 그리고 발견자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대요. 어떤 오류가요? 당시에 중요성 정도 파악이 어려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들아 근데 얘는 오늘따라 분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 흐름 파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분석을 좀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기준에서 과거를 발견하고 과거를 발견한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겨요? 당시에 중요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자리가 없어서 얘들아 미안해.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이제 가볼게. nor 그 전통적인 관점은 또한 이러한 역할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도 오류 세 번째가 되겠네. 또 뭐도 못한다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전통적인 관점이란 the traditional 관점이란 그럼 뭘 말하는 거야? traditional 맨 위에 올라가. 전통적으로 이러한 당대의 과학적인 방법과 개념 전통적인 거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다 전통적 붙인 거야. 그동안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왔으니까 전통적인이란 단어가 붙었겠죠. 그쵸? 그러한 전통적인 관점은 결국엔 그동안 계속 고수해왔던 과학적 접근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학적 접근 방법이 역시나 또한 어떤 오류를 범했느냐? Non-intellectual factors, intellectual, 지적인, 지성적인. 근데 논이 붙었으니까 비지성적인 요소들이래. 그런 게 뭔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특히나 비지성적인 요소에는 제도적인 게 있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소들이 있대. 앞에 factors 받아주고 있고 종류만 같기 때문에 부정대명사 원스 온 거야. 비지성적인 요소, 한마디로 제도적,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과 같은 비지성적인 요소들이 어디에? 과학적 발전에 하는 역할들, 이바지하는 도움들, 그런 것들을 이 전통적 관점인 과학적 접근 방법이 놓치고 있대. 인지하지 못하고 있대. 오류 세 번째, 비지성적 요인. 이 비지성적 요인이 과학 발전에 이바지를 분명 하는데 좀 바꿔서 쓸게.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누가 놓치고 있는 거야? 과학적 접근 방법이 놓치고 있는 거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놓침. 인지를 못한 거야. 놓친 거야. 누가? 과학적 접근 방법이. 과학적 접근 방법이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류 세 번째.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화제를 전환하려고 그러나라고 그러니까 뭔가 역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나라고 했기보다는 조금 더 강조해서 다른 오류를
말하기 위해서 however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traditional historian of science 전통적인 그 과학 사학자들은 seems blind to는 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지 대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류예요. 과학 역사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실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어떤 사실인지 볼까요? 당연히 과학 역사가들이니까 당연히 역사, 과거를 구성하겠죠. 과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역사가들이 쓰는, 과학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그 시기의 개념들, 그 시기의 질문들, 그 시기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 자체로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래요? 역사적인 변화, 역사적인 흐름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래요. 그래서 오류 네 번째가 되겠지. 자, 역사가들이 있어요. 과학 역사가들이죠. 얘네들이 당연히 여기는 현재일 수도 있고 2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전일 수도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당시에 당대에 그 시기를 말하는 거지. 해당 그 시기 당시의 과학 개념과 아까 뭐라 했지 또? 개념 말고 또 뭐 있었지? 질문과 기준들이 이미 벌써 과학을 구성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과거를 구성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이 얘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야? 역사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 뭔데? 역사의 변화. 이미 얘들아 이건 과거지. 그지? 근데 과거보다 더 시간이 지난 현재나 미래가 되는 그 시점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개념과 질문과 기준으로 과거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접목해서 사용한다니까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 이거 앞에서 한 번 더 언급했었어요. 어디서 언급했냐면 여기 현재 기준을 바탕으로 과거의 발견과 발견자들을 평가하며 문제가 생긴다 했잖아. 당시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거를 좀 확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과학 역사학자들이 이 내용을 오히려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이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과학 역사를 접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대의 과학적인 그 개념 질문 기준을 과거를 구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역사의 흐름을 받고 있는 개념 질문 기준을 과거에 구성을 하는 데 사용하니까 오류가 있는 거지. 그치? 시점이 안 맞고 기준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는 오류가 제일 안타깝다. 그 오류가 가장 좀 중요하게 안타깝게 접근하고 있다.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1, 2, 3, 4로 정리를 했고 결국 그 대상은 과학 역사학자들이 될 거고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과학적 접근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죠? 과학적인 접근, 그 전통적인 방법 부연으로 넣었어요. 자, 근데 이게 맞다고 고수를 해왔으나 도입부에 고수를 해왔으나 그러나 뭐가 생겼어요? 오류와 결함이 많다. 지금 이 얘기가 중간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 오류와 결함 1, 2, 3, 4로 선생님이 옆에 맥락 정리해드렸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어법 한번 확인할게. 팩트 뒤에 동격의 대절 있고요. 대절 뒤에 the concept, questions and standards까지 줄을 쳐주세요.
that부터 they use부터 past까지 가로 닫고 that부터 past까지 가로 닫고 과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 당대의 개념, 질문, 기준들이 그 자체로 시간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죠? 시간적인 오류가 있다. 흐름이 서로 다른데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만들 수는 없다. 뭔가 거기서부터 오류가 있는 걸 이 과학 역사학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답은 좀 잘 찾은 친구들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238쪽으로 가겠습니다. 238쪽 17번이랑 18번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러분들이 틀린 거 체크 안 해주면 여러분들 맞은 것만 계속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구글 폼 링크를 보내란 얘기야. 17번 조금 쉬워요. 그나마 조금 쉽고 특히 미사고 친구들은 이 매몰 비용 오류에 대한 개념을 이미 중간고사 범위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뤘어요. 내용 자체가 똑같지는 않고요. 소재만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들아 모의고사 소재가 다 돌고 돌아요. 여러분들은 2학년 거지만 이거 지금 3학년 거잖아요. 내용이 당연히 다르죠. 매몰 비용 오류가 되겠습니다. 매몰 비용 오류. 싱크잖아. 썬크, 매몰됐다, 매몰 비용 오류. 경제학입니다. 이번에 과학이 아니에요. 경제학에서 어떤 원리가 있느냐? 매몰 비용 오류로 알려진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매몰 비용 오류의 그 개념은 뭐냐? 네가 뭐 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노력이든 너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투자가 됐고 그리고 그것에 오너십,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그것들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고 중시 여기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의 시간과 돈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간 거는 당연히 집착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겠죠. 설명 끝났나요? 매몰 비용 오류의 설명이 이게 단가요? 아니잖아.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잖아. 그치? 돈과 관련된 매몰 비용 오류가 뭐야?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돈을 계속, 노력을 계속,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거잖아. 이미 이제 그만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하지 못하고 계속 투자하는 거. 그게 매몰 비용 오류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밖에 설명을 안 했잖아. 그냥 그것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거다. 이게 매몰 비용 오류는 아니지. 그치? 어떤 이론 설명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비용적인 부분이나 노력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 손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가. A번 때때로 The smartest thing a person can do.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일은 뭐 하는 거래? quit, 그만두는 거래. 매몰 비용 오류에 대한 설명이 아직 그 이론 설명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만둬라. 뭐 어떤 예시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만둬라는 아니잖아요. This, 이것은 이끌어요. 사람들이 계속하게 이끄는 거예요. 어디에? 이미 벌써 정답이 나왔어. 분명하고 명확하게 포기돼야 돼. 야, 너 이제 그만해야 돼. 너 이러다 시간 더 투자하면 너 시간 낭비라니까? 너 노력 낭비야. 혹은 돈 낭비야. 그만해. 포기돼야 되고 그만둬야 돼. 그런 길이나 추구를 계속해서 하도록 이끄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매몰 비용 오류의 이론 설명이 되겠죠. 이어서 느낌이 조금 오고 있어요. 자, actually 실제로 사실은 말이야. You can leverage. leverage 뭐야? 이용하다란 뜻이래요. 이러한 인간의 경향. 이런 인간의 경향? 그럼 앞에서 이런 인간의 경향을 얘기했겠지. 근데 내용상 보니까 지금 매몰 비용 오류에 대한 얘기고 매몰 비용 오류는 누가 저지르는 거야? 인간이 저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준 거네. 이러한 인간이 보여주는 경향이 뭐야? 매몰 비용 오류에 대한 경향이지 뭐야. 그지? 이러한 인간의 경향을 이용할 수 있대. 매몰 비용 오류를 이용할 수 있어. 어느 쪽으로? Your benefit. 이익이 되는 쪽으로. 득이 되는 쪽으로. 얘들아 이거 뭐야? 갑자기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 이득이 되는 쪽으로 매몰 비용 오류를 이용할 수 있다잖아. 그치? 맞아요? 네. 얘가 되겠죠.
그쵸? 매물 비용 오류에 대한 이론 설명 마무리를 해주고 예를 보여야죠. 매물 비용 오류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끔찍한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remain. 이렇게 끔찍한데 왜 유지하는 거야? 그치? 이런 이유 때문이죠. They have invested a great deal of themselves.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어디에? 그 끔찍한 관계에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든 돈이든 노력이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련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끔찍한 관계지만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는 may continue 계속해서 돈을 어디다가 bad idea. 누가 봐도 나빠.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그러한 사업에 돈을 몽땅 다 pour, 쏟아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매몰 비용 오류에 대한 네거티브한 얘기예요. 네거티브한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예시도 같이 들면서 말이죠. 그죠? 지금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예시를 언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연결 장치도 없이 역접의 어떤 느낌의 그런 어떤 힌트도 없이 You can leverage this human tendency를 이익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네거티브에 대한 측면의 해결책도 없이 바로 이렇게 C로 연결하면 맥락이 어색하죠. 그리고 A를 읽어본다면 더더욱 A가 B와 C 사이에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몰 비용 오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해결책은 뭡니까? Stop. 그만두는 거예요. quit은 그만두다. 그만둬야죠. 그런데 이거 알아. 이게 사실이고 진짜인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려우니까 계속 그렇게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It has also become tired. 굉장히 식상하고 played out은 효력이 떨어지는 이란 뜻이야. 효력이 없는 주장이래요. 그죠?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기 쉽지 않으니까 식상하다, 효력이 없다 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어떻게? 매몰 비용이 사실은 항상 늘 그렇게 bad thing, 나쁜 것이 될 필요는 없지 않니? 라고 한번 던져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사실 너 이렇게 이용할 수 있거든. 나쁜 쪽으로만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냐? 항상 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얘들아, 오빠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뜻이고 always가 not이랑 같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부분 부정으로 늘 그럴 필요는 없다. 늘 그런 건 아니다. 그지? 부분 부정. 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매몰 비용 오류가 나쁜 건데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느냐? 매몰 비용이 뭐냐면 돈을 다 갖다가 아까 말했잖아. pouring 한다고, 쏟아붓는다고. 그리고 나의 이 많은 부분들, great deal of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쵸? great deal of, 많은 부분, pouring, 쏟아붓는 거야. 돈이든 노력이든 뭐든 많은 양을. 그래. 매몰 비용이 그런 거야. 자,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투자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누구한테요? 내 개인 트레이너한테.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내가 나 스스로와 한 약속이 있거든요. 커미먼트. 나는 올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를 가꾸고 건강해질 거야. 몇 킬로를 뺄 거야. 그죠? 나만의 약속. 나의 그 운동 약속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매몰 비용을 갖다 냈다 나의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주는 거야. 환불이 안 되는. 그럼 어떻게?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겠죠. 그쵸? 긍정적인 측면으로 끌어와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너는 you can invest a great deal. 너의 많은 그 부분을 투자할 수 있다. 프론트, 계산대. 근데 앞에 계산을 하는 거니까 선지급이란 뜻이야. 선지급으로 많은 걸 투자하는 거죠.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 To ensure you stay on the path you want to be on. 가로 닫고 path 꾸며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대절 생략돼 있어요. 아, 너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길 위에 네가 머물러 있는 걸 보장하기 위해 선지급으로 돈을 냈다.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죠. 그쵸? 안 그러면 운동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나와의 운동 약속을 지키기 위함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거 봐봐. 이게 풀독해가 돼야지 이게 다 읽어봐야지 가능한 일인 거 아니니? 그지? 결국엔 얘는 매몰 비용의 문제점과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얘기하고 있죠.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하면 좀 식상하니까 만약에 제목을 뽑아본다면 문제점을 먼저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매몰 비용을 잘 이용하는 거잖아요. 레버리지란 단어도 쓰였으니까. 그래서 useful this 이런 단어 이용해서 제목을 좀 뽑아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에 뭐 제목 정도가 이런 두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18번) 하나 더 하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채원이는 약간 오늘 풀이하는 거랑 좀 반대로 틀린 것 같아. 그치? 다른 친구들 맞은 거는 채원이가 실수해서 틀리고 보니까 가연이랑 아까 딱 비교했을 때도 그럴 수 있지. 18번 가겠습니다. 학습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만약에 학습이 단순히 사실의 목록들을 축적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학습이 뭐다? 팩트. 사실을 차곡차곡 쌓는 사실의 목록의 축적이다. 사실 축적. 그렇다면 It should not make any differences. 그 어떠한 차이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차이도 없을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이 정보와 totally 이 정보 두 개의 정보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래. 어떤 정보인지 볼까요? We are presented with information that is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넘어선 정보와 그리고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 즉 앞서서 대절의 수식을 받은 이 정보는 어떤 정보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넘어선 정보니까 새로움의 정도가 한 20% 정도? 그죠? 비슷한 정보네.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랑 비슷한 정보죠. 유사한 정보죠. 그러니까 새로움이 한 20% 들어가 있는 학습이 되겠네요.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 이건 뭐예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매칭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내 배경 지식과 일치하는 게 없어. 100% 새로움이야, 얘는. 그럼 당연히 100% 새로운 정보랑 20%만 새로운 정보랑 차이가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얘도 그냥 팩트, 얘도 그냥 하나의 팩트의 축적이라는 개념으로 학습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정보는 차이가 없게 된대. 만약에 오늘 modify를 배웠어. 무슨 뜻이야? 수정하다. 그치? 고치다, 수정하다. 고치다, 수정하다란 뜻인데 다음 날에는 modification을 배웠네? 그럼 여러분들 어때? 오늘 배운 modify랑 어제 배운 modify랑 오늘 배운 modification이랑 연결해 안 해? 하지. 그치? efficient, efficiently, efficiency 연결하죠. 그쵸? 그럼 얘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팩트 리스트로 하나씩 축적한다는 개념은 efficient 얘도 그냥 하나의 팩트고 다음날 배우는 efficiently도 그냥 하나의 팩트인 거야. 얘 따로 외우고 얘 따로 외우는 거야. 이거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외우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나의 팩트로 축적한다는 얘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내용 축적을 어떻게 해? 연결해서. 그치? 그러면은 얘들아 하루 만에 교과서 한 개를 막 싹 다 끝내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쵸? 자, 일단 이런 어떤 내용, 잘못된 내용, wrong 현상. 잘못된 내용이잖아.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정이죠. 잘못된 가정입니다. A번부터 만약에 we are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totally new however 그러나 만약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큰 조정이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하대. adjustment 조정이에요. 아까 modify 나온 거 확인했죠? 수정이에요. 얘들아 우리가 위에 제시 문장에서 뭔가 조정하고 수정하고 바꾸고 change하고 alter하고 이런 단어들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가정 하나만 던져줬어요. 학습이 만약에 팩트의 축적이잖아? 그러면 이 정보랑 이 정보는 원래 다른 건데 이 두 개의 정보의 차이가 없어질걸? 현상만 얘기했다고. 잘못된 현상만. 그럼 이 adjustment가 심지어 라저가 붙었어. 조정과 수정에 대한 어떤 단어가 언급되고 나서 더 큰 조정 혹은 더 작은 조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나온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B. 말했지? 마찬가지로 조정이 어디가 나왔는데 조정, 수정이 어디가 나왔는데 제시 문장에 없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B번 첫 문장을 읽으면서 또 깨달은 게 있어. 잘 봐라. 그 조정은 당연히 조정에 관련된 어떤 단어가 앞에 나왔을 거야. 그 조정은 명확하게 가장 작대. 그러나 이럴 때 더 크대. 그러네. 얘랑 지금 매칭이 돼야겠나. BA로 가야겠네. 그치? BA네. 보니까. C. 각각의 팩트는. 얘들아 아까 맨 위에 팩트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됐어. 일단. 그치? 자 그렇게 되면 각각의 팩트는 결국 this word 어떻게 저장이 될 거래? 개별적으로 저장이 될 거래. 맞네. 잘못된 형상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있잖아. 위에처럼 팩트 축적이라 가정하고 이 정보랑 이 정보 다 팩트. 그러면 당연히 비슷한 정보도 팩트고 이 새로운 정보도 팩트면 각각 따로따로 저장이 되겠지. 연결되겠니? 안 되겠지. 그치? 얘가 먼저네. 1번. 그런데 우리가 하는 학습이 이래요? 아니라니까. 아까 제시 문장에 선생님이 wrong 가정이라고 했잖아. 잘못된 가정이라니까. 우리가 한 학습은 얘들아 연결돼. 그러니까 계속 쌓아서 계속 습득하고 더 배우고 전문 지식이 생기는 거잖아. 자,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 활동의 패턴으로 조직되어 있대요. 네, 활동의 패턴. 그러니까 and 다시 말하면 every time, each time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we have to modify 우리는 뭐 해야 된대? 수정하고 조정해야 된대. The old patterns 기존의 패턴들을 so as to keep the old material while adding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학습을 했을 때 새로운 정보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는 우리의 지식들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 그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올드 패턴을 수정해야지. 예를 들면 이거지. 만약에 학습을 했어. 근데 학습한 내용 중에서 뭐 당연히 학습을 하니까 학습이라는 내용 중에서 일부 얘는 새로 와. 근데 얘는 기존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걸 유지하고 나머지 이것만 받아들이는 거잖아. 다음날 또 학습했어. 다음에는 10%야. 근데 다음번
10%가 새로워. 다음번에는 90%가 기존 거야. 그럼 어떻게? 패턴들을 뭐 해야 돼? 수정해가지고 맞추고 조정해야지. 이해 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학습이라는 걸 할 때 새로운 정보가 무조건 100%의 새로운 정보는 아니고 20% 새로울 때도 있고 50% 새로울 때도 있으니까 당연히 기존 패턴을 뭐 해야 된다? change, 바꿔야 된다. 수정하고 교정해야지. 그치?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당연히 쌓아지는 겁니다. 얘기했어요? 수정하고 뭐 해야 된다? 교정해야 된다. have to modify 해야 된다. old patterns를. 자, 그리고 그러한 조정은 어떨 때 스몰 리스트해집니까? 새로운 정보가 오로지 약간만 새로워야 되는데 새로운 정보, 새로움의 퍼센트 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20%, 30%, 50%, 70%. 그쵸? 근데 그 새로운 정보가 약간만 새로우면 한 20% 새롭다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20% 새롭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조정의 정도는 당연히 더 작아지겠죠. 당연히. 즉 다시 말하면 약간만 정보가 새롭다. 그 얘기는 양립한데. 비슷한 점이 많다는 얘기죠. 서로 양립하다, 같이 가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정보가 되는 거네, 얘는. 그죠? 기존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정보랑 비교했을 때 그 정보가 new information이 양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만 새로운 거죠. 그럴 때는 우리의 old patterns를 약간만 조정하면 된대요. 그래서 old patterns는 결론적으로 오로지 약간의 조정만을 필요로 합니다. To accommodate the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반대로 얘기해줘야죠. 그죠? 약간만 새로울 때는 조정이 약간만 필요했는데 완전 100%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당연히 조정도 어떻게? 겁나 많이 필요하겠지. 그치? 겁나 많은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larger adjustment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약간만 새로운 게 아니라 완전 totally new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더 큰 조정을 필요로 하죠.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패턴의 그런 단위에 조정을 더 많이 해줘야만 새로운 지식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requires, 더불어 뭘 요구하느냐? The strength of large numbers of connections. 연결주의 이론에서 학습을 우리가 판단해보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연결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연결의 강도도 계속해서 변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피곤한 과정이래요. 여러분들 얘들아,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 위에 조금씩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뭐 리뷰를 한다거나 그 수업마다의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은 좀 수업 듣는데 괜찮네. 별로 머리 안 아파. 근데 막 이제 막 미적분 요즘에 하고 있는 친구들 머리 터지더라고요. 그런 거 어때요? 완전 새로운 거잖아요. 그쵸? 기존에 했던 거랑 만약에 연결이 안 되는 뭐 새로운 걸 배워. 그럼 더 피곤하죠. 그죠? 똑같은 거야. 그건 실제로 진짜 맞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정답은 C부터 시작하네요. 원래 보통은 B의 정답이 좀 많던데 여기는 또 C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내용을 간략하게 키워드만 잡아서 정리를 하면 학습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정으로 일단 던져줬지만 사실 연결주의 이론으로 기반이 돼야 된다. 연결주의 이론이 기반돼야 된다. 연결이 돼야지 기존에 있는 지식도 보존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계속 20% 30% 하면서 패턴을 수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뉴 정보가 들어오겠죠. 이 뉴 정보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어. 어떻게? 약간 뉴. 그치? 여기는 완전히 뉴. 맞아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20%고 여기는 만약에 80%라 쳐. 새로움의 정도가. 그럼 조정은? 우리의 기존 패턴 조정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 조정 정도는 얘도 20%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기존 패턴의 조정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쉬는
such as by gesturing. 뭐가 있어요? gesturing이 있네요. 자, 정리할게요. 아까 밑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치?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시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즉, 규범을 수능하게끔 만드는 규범 수능 방식이 되는 거고, 첫 번째로 지시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죠. 두 번째로 다른 방법도 있어요. 몸짓. 게다가 맥락 유지. 그녀는 정리 안 돼. 지시도 안 되고 몸짓도 안 돼. 그럼 이제 뭐 써요? 최후의 수단으로 위협도 합니다. 겁을 주는 거죠. 그쵸? 뭐 극단적인 예시로 막 군대에서 조교들이 안 하고 안 할 리는 없겠지만 좀 무섭게 하고 그렇게 위협적으로. 그죠? 왜? 그녀가 바라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규범 수능 방식이 먹히냐? 먹히니까 규범 수능 방식이죠. 지시, 몸짓, 위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 some 일부 사람들이 이제 conform to 그녀의 바람대로 순응하도록 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녀가 행동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some이 나왔네. some others.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수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1, 2, 3의 규범 수능 방식으로 수능을 해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수능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대요. 규범을 지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요? 그들은 will observe the regularity of behavior. 그 행동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난 뉴페이스고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기존 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규범이 있어요. 오자마자 여러분들의 행동의 규칙성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뭐라고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하네. 옴대어론. 스스로. 스스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들은 예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moral reason. 도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더라. 도덕적인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규범이지만 말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그죠? 좋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쵸? 그 규범이라는 것은 결국엔 타인의 행동을 순응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 타인의 행동을 순응하는 결과. 그게 바로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최초 행동을 보인 그 사람의 지시, 위협, 또 뭐 있었니? 아까 나 몸짓 이런 것들이 있고 혹은 두 번째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순응하는 겁니다. 맞죠? 규범에 순응하는 거죠. 이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5월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은 좀 재밌어. 여태까지 진짜 재미 하나도 없는 거 했잖아. 어제 화목반 친구가 그러던데 이런 28번 같은 문제는 잘 풀린대. 재밌어서. 근데 이런 27번이랑 앞에 아까 전통적인 과학적 접근 방법 이런 거 있잖아. 과학 지문만 나오면 집중이 안 된대. 어떻게 어떤 해결책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 지금. 그 친구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재밌긴 재밌어서 잘 읽히기는 해. 뒷마당에 새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만약에 관찰하다가 한 새가 놀라가지고 flies off, 호로록 호로록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새들도 다 날아가요. 진짜 포식자가 왔는지 혹은 그런 위험이 실제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서 그냥 한 새가 날아가니까 다른 새들도 본능적으로 날아가요. 현상에 대한 얘기죠. 한 새가 날아가고 다른 새들도 날아가요. 왜요? Emotional contagion. 감정적 전염 때문에요. 감정 전염. 어떤 감정이겠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한 새로 하여금 날아간 새로 하여금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간 새한테 전염이 된 거죠. 감정 전염에 의해서 감염이 됐대요. 감정 전염에 감염된 거예요. 감염. 단어 정리 좀 해볼까? infect. fact로 끝나는 게 진짜 많지 않니? infect 말고 affect도 있고 또 뭐 있지? effect도 있고 defect도 있다. defect는 오늘 나오지 않았나? 아닌가? 나? effect도 나왔어요? perfect는 안 쓸게. infect, affect, effect, defect. affect 영향을 미치다. effect 효과. defect 물어볼게. 정하나. 이거 오늘 나온 단어래.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이거 오늘 나와서 알아요 이러던데? 결함, 결정. 그렇지. 다 알아야 돼. 자, 안 까먹었지? 바로 간다. A. 마크는 궁금했어요. 인지 아닌지 궁금했어요. 갑자기 마크가 등장했고 B번에 현상을 얘기하고 장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장기 프로젝트 마크라는 사람이 했던 장기 프로예요. 근데 그거 학생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 프로 장기 프로젝트 뭐에 관한 거냐? Patterns of Anti-Predatory Scanning by 누굴 대상으로? 서양 이브닝 그로스빅스를 대상으로. 서양에 이브닝 그로스비스가 있는데 그게 누구겠니? 새겠지. 새 얘기를 했는데 새에 대한 현상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 뭐 이거 알 필요 있어요? 그냥 새라고 할게. 그지? 서양의 새를 대상으로 이 새가 포식자들을 엔티한대. 회피하는 거지. 싫어하니까 안티가 됐겠죠. 그죠? 포식자. 회피. 스캐닝은 뭐야? 쭉 훑는 거지. 막 훑어보는 거지. 관찰, 경계 이런 뜻이네. 포식자 회피 관찰의 패턴에 관한 장기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고 있었대. 그리고 거기서 found that 데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연구자와 같은 연구를 참여한 스튜던트도 같이 나오면서 연구에 대한 소재, 제목, 그치? 주제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구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앞에 새 현상에 대한 얘기를 던져주고 이 새 현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에 대한 언급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얘기해주는 느낌. C. The birds in line. 갑자기 일렬로 쭉 써져 있는 새가 일렬, line. 일렬로 하나씩 쫙 서 있는 거잖아요. 일렬로라고 할게요. 직선으로 일렬로. 일렬로 무리를 지은 새들은 당연히 only see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새를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not only were less coordinated 조정력 있는 덜 조정력이 있고요. 뭐 할 때? 포식자를 스캔할 때 포식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경계할 때 조정력이 덜하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불안하대요.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게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관련해서 더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렬로 되어 있는 새? 갑자기? 얘들아 B번이 먼저예요. 그쵸? 자, 연구 결과 볼게요. 원형으로. 봐봐. 그러니까 여기 같이 나오잖아. 연구 결과에 원형으로 무리 짓는 새와 일렬로 무리 짓는 새가 같이 나오잖아요. 원형으로 무리 짓는 새가 뭘 보여줬어요? 아, 포식자 회피 경계 상황에서 더 많은 조정력을 보여줬대요. 얘들아, 코리네이션은 조정력, 조화로운 조정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협동, 협력. 똑같은 얘기야. 이거 이런 뜻도 있어. 조정, 협동 이런 뜻이 있어. 실제로. 옆에 모얼된 비교급 된 나왔어요. 모얼된. 원래 무조건 된 뒤에 주어 동사 도치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근데 도치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도치하냐면 이렇게 주어가 길어질 때 도치해요. 원형으로 무리를 짓는 새들이 포식자를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더 큰 협동과 조정력을 보여줍니다. 일렬로 먹이를 먹는 새들이 보여주는 조정력보다. 그럼 여기 있는 did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showed, 얘를 받아준 표현이겠네요. 조정력 누가 더 커요? 원형의 새들이. 원형으로, 그치? 무리를 이룬 새들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좀 원형으로 이루어진 새들이 더 조정력이 커. 왜? 일렬로 무리를 짓는 새들은 아무래도 일렬로 이렇게 있으니까. 미안해, 나 그림 못 그려. 가연아, 미안해.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두루두루 볼 수 있어요. 자기 옆에 있는 새만 보는 거 아닙니까? 얘는 얘랑 얘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새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력, 조화, 협동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불안감도 상승하죠. 왜? 두루두루 볼 수 없으니까요. 다른 새들이 뭐 하는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래서 B 다음에 C가 와야겠어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원형의 새가 나왔고 그리고 일렬로 새가 나왔고 원형새와 일렬새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근데 원형새가 더 많은 조정력을 가지고 있다 하니 결국엔 그 이유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일렬로 무리를 짓는 새들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쿵짝이 맞는 거지. 자, 그러면서 더불어 체인징 뭐 한대요? 불안하니까 더 불안하니까 어때요? 그들의 바디와 머리를 위치를 수시로 체인징한대. 이렇게 있다가 막 뒤로 앉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포식자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주변에 내 시야가 좁으니까 막 왔다 갔다 막 이 위치를 바꾸는 거지. 뭔가 머리에 막 위치를 바꾸면서 불안하니까 불안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새들보다? 원형으로 무리를 짓는 새들보다. 원형은 어떤데요? 원형 추가적인 설명 where로 덧붙이고 있어요. 원형으로 무리를 짓는 새들은 it was possible 가능하거든요. For each 각각의 새들이 to see every other grosbeak 다른 새들 모든 다른 새들 다 볼 수 있는 게 가능해. 그쵸? 연구 결과로 뭐 나왔어요? 일렬로 무리를 짓는 새들이 어쨌든 더 불안하구나. 이거 발표된 거죠. 연구 결과죠. 그래서 마크는 생각했대요. 뭐라고? 일렬로 무리를 짓는 새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는데 왜 그럴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라고 한 번 더 고민했단 얘기예요. 이러려면 얘들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연구 결과가 미리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연구 결과에 관련된 more fearful, more 아까 뭐 했어? nervous, 그치? 그리고 추정을 해야지. 관련된 추정을 해야지. 연구 결과에 관련된 추정을 해야지. more nervous와 more fearful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뒤에 있는 이유를 언급해가면서 추정을 덧붙입니다. 추정 추가.
They didn't know what their flagmate. flag은 무리예요. 무리를 짓는 구성원들이 what were doing.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게 아닐까 그렇게 궁금히 여겼대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 감정적인 전염 때문에 그치? 한 새가 날아가면 다른 새들이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감정 전염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 마무리로 해볼게요. Would have been impossible. 근데 그 감정 전염이 불가능하대요. 누구한테는 불가능하겠어요? 일렬로 서서 있는 새들한테는요. 왜냐하면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새밖에 체크가 안 되니까 감정 전염을 느낄 새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for individual grosbeaks in linear array. array는 배열. linear 직선의, 선형의 뭐 이런 뜻이죠. 직선형의. 선형의 배열에 있는 그 새들에게는 불가능하죠. 그쵸?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원형새, 직선새 이렇게 잡았을 때 원형새와 직선새의 차이를 이제 비교 대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조정력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까? 조정력. 조정력 원형새는 어때요? 높아요. 직선새는요? 조정력이 거의 없어요. 그치?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럼 감정은요? 감정 전염? 엄청 잘 되겠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다 보겠네 이렇게. 그렇지 않니? 감정 전염 크죠? 커요. 얘는요? 낮아요. 얘들아, 내가 무관한 문장도 풀어오라고 숙제 냈어요. 기억나시죠? 넘어가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아서 14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 14번. 14번 안 틀렸어요? 틀린 사람 손 들어야 돼. 얘들아, 내가 다수로 하려고. 14번이랑 18번 둘 중에 더 많이 틀린 거 할 거야. 14번 틀린 사람. 그럼 18번 틀린 사람. 18번 할게요. 220. 봅시다. While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교통 기반 시설이 되겠네요. 교통 기반 시설, 교통 기반 시설. 얘들아, 소재라서 그냥 한글로 쓰는 거야 나 지금. 교통 기반 시설이 may shape where we travel today. 뭐를 만들었대요? 우리가 오늘날 여행하는 장소를 정해주고 만들었대요. 당연하지. 해외여행 가면 비행기 타고요. 그쵸? 뭐 좀 부산 어디 뭐 가까운 데 이런 데 가면 KTX도 타고요. 이런 교통 기반 시설들, 그죠? 우리가 여행하는 장소를 결정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럼 여행이란 얘기가 나왔네요. 여행. 그럼 교통시설과 교통의 발전과 뭔가 약간 여행과 연관 짓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뭐뭐이지만 현재는 그렇지만 교통 기반 시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초기에는 여행 초기 시대에는 사실 사람들이 과연 적어도 여행이나 갈 수 있을까를 결정했대요. 그 차이가 있었단 얘기지, 그치? 교통 기반 시설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차이가 있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그러니까 교통의 발전과 향상은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llowing modern tourism. 나왔네. 여기 왜 여행을 썼는지 알겠네. 그치? 관광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네 보고. 그치? 관광산업. 관광산업이 to develop, 대규모로 디벨롭 될 수 있게
시작했대요. 당연히 교통이 발달하니까 알겠어. 그럼 교통의 발달과 향상으로 현대의 관광산업을 업시켰구나 이 얘기네요. 그쵸? 지금 교통의 발달로 현대 관광산업을 연결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광. 그래서 여행 얘기를 한 거예요. 여행. 그리고 become a regular part of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을, 그치? 일상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줬대요. 여행이 되고 관광산업이 어떤 삶의 일부가 되고 관광산업이 아니라 여행이, 그치? 이런 교통을 이용해서 교통의 발전으로 여행을 가는 게 이 일부 사람들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다. 보편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겠어요. 2번 볼까요? Another important factor. 여기 지금 얘들아 뭐 나왔어?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나왔죠. 그쵸?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이러니까 쿵짝이 너무 잘 맞잖아.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는. 그래서 틀린 거야. 만약에 이런 표현이 안 나왔고 이런 표현으로 쓰지 않고 이런 어법적인 표현으로 쓰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다른 어법을 이용해서 썼다면 아마 2번이 틀렸다고 알았을 건데 읽다 보면은 원어보다 모스트 있으니까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확 그냥 읽고 넘긴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내용상에 큰 어려움은 없어. 왜냐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뒤에 봐봐. 산업화다. 근데 그 산업화가 레드 투 머리 끌었대? 관광산업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행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지. 근데 봐봐. 더 효율적인 트랜스포테이션이라잖아. 팩토리 공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러면은 이거는 뭐 수송? 운송? 이란 뜻으로 가야겠네. 물건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전보다 소비자에게 공장 제품에 대한 수송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끈 산업화가 또 다른 요소래. 지금 관광산업인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3번, 4번, 5번 다 읽어봐라. 다 관광산업에 대한 얘기야. 3번 Technological Advances. 이 기술적인 발전이 또 뭘 제공했느냐? 봐봐. 지역적, 지방적, 다시 지방적, 로컬이 지방, 지역적 and global transportation network. 이러한 전체적인 교통망 확장시켰어. 그치? 그리고 봐봐. And made travel faster, easier and cheaper. 이동을 수월하게 만들었지. Travel faster, easier, cheaper. 이것은 나돈니 버돌소 뭘 만들었어? 새로운 투어리스트 제너레이팅 관광객 창출 and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장소. 관광산업이 발달했으니까 관광객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 그리고 관광 장소가 생긴 거겠지. 그뿐만이 아니라 prompt a host of other changes in the tourism infrastructure. 투어리즘의 기반 시설에 엄청나게 많은 발전, 변화를 이끌어왔대. 유발시켰대. 프롬프트 유발시키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 이거 다 여행과 관련된 거 아니야? 관광시설과? 얘들아 어코모데이션 뜻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 숙박시설, 수용 이런 뜻이잖아. 수용하는 장소. (5번) As a result, 결과. 주제문 강조네 여기도. 그지? 교통 기반 시설의 이용과 서비스가. 교통 기반 시설이 이용 가능해졌고, 그치? 이 교통 기반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has been considered a fundamental precondition for tourism. 관광산업의 아주 근본적인 precondition, 조건인데 어떤 조건이야? 전제 조건이 됐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 관광 산업 조건은 뭐였어? 교통, 기반, 시설, 발달, 발전.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러니까 another important factor 때문에 속아 넘어간 거지.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치? 아, 넘어가지 마. 단어 정리할 거야. efficient. 얘들아, 아까는 fact였지. 이번엔 efficient. 붙는 거 한번 볼까? efficient, 효율적인이란 뜻이지, 그치? efficient, sufficient도 있어요. 쓰면서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그냥 받아 적는 받아쓰기가 아니잖니? deficient도 있죠? proficient도 있어요. 물어봐야지. 물어볼 거야. 빨리 고민해. 하늘빛. sufficient 무슨 뜻이에요? 다 추측해서라도 얘기해봐. 어? 주관적인? 서브젝티브? 그럼 deficient는 무슨 뜻이야? 얘랑 뭔가 반대 같은데. 소연이. sufficient. 충분한. 그럼 deficient는 당연히 뭐야? 부족한이겠지. 그럼 이제 proficient. 지훈아. proficient 무슨 뜻이야? 지훈이. 진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치? 니네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나온 단어 아니니? 건호. 채연이. 추측이라도 해봐. 근데 좋은 뜻 같아, 나쁜 뜻 같아? 좋은 뜻 같긴 하지, 그치? 손이. 모르겠어? 아. 능숙한. 어떤 부분에 정통한. 능숙한이 더 낫겠다. 그치? 아까 14번 틀린 사람 누구였지? 얘들아, 14번은 안 할게. 답 힌트만 제공할게. 답 힌트만. 체크만 해줘.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스 밑줄 쳐. 얘 뭐야? 재택근무야. 이 지문 재택근무에 대한 얘기야. 재택근무 프로그램 시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acceptance and use of these programs 재택근무의 수용과 이용이 여전히 제한적이래. 많은 요소들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택근무 시행에 제한적인 요소에 대한 얘기야. 제한적 요소가 많다. 그 요소들을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 21세기 초가 되더니 이제 근무와 작업적인 그런 분위기가 언제든 어디에서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러면 재택근무한테 유리한 거네. 그래서 재택근무 시행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 그리고 나서는 4번, 5번에 재택근무 시행에 유리한 재택근무 시행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을 얘기해. 예를 들면 한번 훑어볼까?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글로벌 워크포스. 세계적인 노동력의 확장. 분위기가 바뀌었어.
내가 만약에 오피스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뽑아서 한 공간에 물리적으로 사람을 쓰게 되면 뉴욕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 글로벌한 노동력의 확장이야. 재택근무 맞네. 그리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욕구. 당연하잖아.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재택근무 하겠지. 이런 것만 봐도 재택근무를 도와주는 요소들이지. 그치? 해야겠다. 좀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심지어 비용 절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무실 없으니까 당연히 비용 절감 되겠죠. 그죠? 이런저런. 근데 얘들아 3번 봐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Care must be taken to 어디에? 직원들 채용하기 위해서. 직원들 뽑는 거. 어떤 직원들 뽑아야 되냐? 요 단어는 들어갔어. 텔레커뮤팅. 재택근무를 위해서 그 직원들의 개인적인 성격과 그리고 일을 하는 작업적인 성격이 텔레커뮤팅이랑 가장 잘 적합한지 아닌지 그러한 직원들을 뽑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용을 봐봐. 재택근무 시행의 제한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시행을 하는데 방해 요소들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아직도 재택근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얼굴 보고 직접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택근무에 교육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재택근무에 이런 유연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오해와 불안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재택근무가 회사의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부족한 거야. 어때?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들 나열했지. 그런데 얘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야? 그치? 얘는 그냥 재택근무의 직원 채용을 위한 직원 채용을 할 때 직원 채용을 집중해야 돼. 이런 얘기야. (4번부터) 또 봐봐. 환경이 맥락이 바뀌고 재택근무 시행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되고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나열되는데 이건 뭐야 대체? 그치? 그래서 얘가 생뚱맞다 이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